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죠. 정진상 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김용이 섭섭해야겠다. 김용은 지가 오른팔인 줄 알 건데. 뭐 왼손잡이인가? 아무튼 구속이 기각됐어요. 적부심이. 구속을 계속 유지하라는 얘기인데 뭔가 증거인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구속을 할 때는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도 돼야 되는데 그게 증거인멸, 그 다음에 도주, 그 다음에 주거가 이 불상. 근데 이 사람이 뭐 주거가 없는 건 아니고 지금 증거인멸, 유동규 통해 가지고 뭐 휴대폰 버리라 그러고 뭘 했나, 뭘 먹고도 쓰레기를 주워 먹고라도 병원에 입원하라 그러고 유동규 진술에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봤을 때는 증거인멸의 소지가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보면 증거인멸하고 주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거지. 연락을 했는데 자기는 열심히 조사를 받았다고 하지만 뭐 과거에 학생운동할 때 전력까지 끄집어내가지고 뭐 도저히 우려가 있다는데 그거보다는 가장 큰 거는 정진상이 지금 중죄를 저질렀고 죄가 과할 거로, 죄가 무거울 거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정도 중죄인은 구속해서 수사하고 재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요구를 했고 정진상은 또 이번에도 뭐 지난번에 영장실질 심사할 때도 박근혜 다음으로 길었다잖아요. 8시간 10분. 박근혜 대통령이 8시간 24분인가 그랬는데 그만큼 검찰도 100페이지가 넘는 PPT를 띄우고 3시간 넘게 판사 앞에서 영장심사 판사 앞에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도 100페이지가 넘는 브리핑을 했는데 그래서 중간에 판사가 지쳐가지고 잠시 휴정해가지고 이 10분 쉬고 다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둘이 붙었는데 결국은 구속이 됐고 이번에 또 구속 적부심은 그 판사가 김용을 구속시켰던 판사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선입관을 받고 나를 구속했을지 모르니까 재판부를 바꿔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해달라 요구를 한 거예요. 그때 이 심사가 나오기 전에 민주당에서 이제 나오고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이게 구속 적부심에서 이 사람의 구속이 이제 기각되면 정진상 실장이 나오게 된다면 민주당이 이걸로 이제 짜여진 정치 탄압이라고 총공세를 취할 거라고 예상했고 그게 아니고 구속이 유지가 되면 이제 검찰이 드디어 칼 것을 이재명 대표한테 겨눌 것이라 봤는데 뭐 예상대로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칼 것이 갈 수 있도록 지금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 타겟은 이재명 대표인데 법원도 정진상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하고 뭐 말을 맞출 것이다라는 우려를 했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을 기각했을 테고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구속적부심은 원래 잘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지난번에 서욱 국방부 장관이 아주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 케이스고 한번 구속을 했는데 법원이 번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뭐 구속적부심에 대해서도 말만 들었지 뭐 오늘 이제 이걸 보면서 다시 좀 찾아봤는데 구속적부심 보통 내가 죄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형량을 낮추는 상황일 경우에는 구속적부심 신청을 거의 안 해요. 돈도 많이 들고 48시간 구속되고 48시간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정진상의 경우에는 나는 죄가 없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얘기할 때는 보통 변호사한테 그 피의자가 해달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보세요. 김용 같은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자기는 뭐 정치 탄압이라고 똑같이 주장을 해. 이거는 뭐 유동규도 똑같아. 유동규도 1년 전에 똑같이 나는 한 적 없고 받은 적 없고 정치 탄압이다. 뭐 거의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 영장실질심사할 때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그런데 구속됐잖아. 그러니까 김용은 또 구속적부심을 안 해요. 정진상만 해. 근데 어쨌든 이번에 예상대로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 극렬 지지층과 민주당 현재 정치인들 빼놓고는 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뭔가 조치가 있을 것 같은데 언제쯤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게 적용돼야 되고 제가 오늘 박용진 의원이 방송 나와서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박용진 의원도 그래요. 뭐 법대로 대장동
일당을 위시해서 대장동에 관계되는 거는 국민들 공분시킨 이거는 뭐 중죄다. 이거는 뭐 가리지 않고 다 처벌해야 된다. 그런데 왜 50억 클럽은 조사 안 하느냐? 그 박용진 의원과 조홍천 의원이 그 공이 둘이가 말을 맞춘 것도 아닌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게요. 곽상도를 위시해서 50억 클럽 속 시원하게 조사하세요. 그거 왜 안 해? 나는 늘 주장하지만 김건희, 뭐 주가, 논문 속 시원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봐요. 장모도 마찬가지. 그러고 난 뒤에 그래야지 이재명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이 이재명에 죄가 있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납득을 하고 수긍을 하는 거지. 그렇죠. 이쪽을 안 하고 난 뒤에 이쪽만 까면 결과가 난다 하더라도 현재 이 정권이 인기가 없잖아요. 국민 지지율을 어떤 외국 여론조사를 보니까 16%밖에 안 나와. 나는 외국 그 여론조사가 지금 더 맞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국내 여론조사마저도 30대, 40대한테 윤석열 지지율은 15%야. 그러니까 30, 40대 만났을 때는 무조건 윤석열 욕하면 걔들한테 인기가 있어. 거기서 쉴드 치는 순간 이북 사람 되는 거야, 북한 사람.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우리 보수 지지층이라는 사람들도 정말로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재명이 지금 죄가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건 반드시 대장동 건 같은 거는 이번에 발본색원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지 지방정부 공사하면서 뜯어먹고 하는 이 지방 토착 세력들 토들, 대한민국을 망치는 그 지방 정권, 썩은 지방 정권을 도려낼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부터 먼저, 우리 눈에 든 이 들보부터 빼야 되는 거야. 계속 공격하는 게 50억 클럽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진작에 특검 요구를 공식적으로 했잖아요. 그 특검을 받아들이면 그냥 깨끗하게 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다. 그거는 뭐 나는 그래 봅니다. 이재명이 특검 요구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죄가 진상이 점점 이제 사실로 접근해 가고 있는데 여기 와서 특검을 하자. 그 특검하면서 뭐 윤석열 부산 저축은행 건은 빼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이재명이 할 말은 아니고 만약에 이재명이 난 조사받고 구속되고 난 뒤에 이낙연이나 박용진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당대표 하면서 야, 그 도이치모터건 하고 그 다음에 저거 부산저축은행 특검하자 주장하면 그 국민들이 어떻게 거부하겠어. 적어도 이재명이 그런 말할 자격은 없다는 거지. 뭐가 됐든 뭐 우리 건 감추고 저쪽만 공격한다. 뭐 이렇게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뭐 어떤 방법이든 특검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수 지지층도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16% 지지한다는 이 사람 빼놓고는 나머지 다수의 보수 지지층들도 지금 뭐 몇 프로 안 되지만 그 대통령 주변에 관계되는 그 의혹들도 같이 까야 된다. 50억 클럽 당연히 잡아내야지. 다 잡아내야지. 그 민주당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거기 50억 클럽뿐만 아니라 대장동에 그 연루된 정치인들이 훨씬 너희 당 출신들이 많다. 그러면서 특정인들을 몇 명 얘기하던데 그걸 뭐 여기서 얘기하면 또 명예훼손건으로 걸릴 거고 제가 확인을 못 해봤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사실 국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언론에 나오는 정도만 알고 있는 거지. 뭐 방송가 평론가들이 떠들고 앉았지만 이 내용을 어떻게 검사들 본인들만큼 잘 알겠어요. 검사, 판사 본인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되고 이재명 대표가 작년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까지 가가지고 자기가 결국 2심에서 유죄 받은 걸 갖다가 그 무죄 받았잖아요. 그 형 정신병원에 넣는 거. 총 4건 검찰이 기소해가지고 한 건만 나중에 2심에서 유죄 받았는 거 나중에 대법원 뒤집었을 때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 있어요. 그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경의를 표한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경의를 표했던 법원에서 법원을 믿고 저는 검찰도 아예 없는 건으로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울 만큼 그렇게 배포 센 놈들이 없다. 머리가 그만큼 되지도 않고 그거 있을 수도 없고 가끔 이제 저한테 묻기를 뭐 육사 출신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쿠데타 안 일으키냐 이러면 내가 웃으면서 내가 군대에서 나와버렸기 때문에 조대훈이가 군대에 제대해버렸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킬 배포 있는 놈이 없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서 나는 매일 쿠데타를 꿈꾼다 썼던 사람이잖아. 내 첫 번째 책이. 그러니까 그럴 만큼 배포 있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듯이 마찬가지로 검찰에도 지금 없는 사건을 윤석열 정권에 한동훈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검사들이 그걸 만들어가 조작해가지고 김용, 정진상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걸 마지막 할 것을
이재명한테 겨눈다? 아주 비상식적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재판 결과를 봅시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김용, 정진상도 지금 구속돼 있지만 법원에서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구속적부심에서 기각되고 구속을 계속 유지하는 게 어떤 의미냐 했는데, 그리고 소명을 놓고 또 싸우잖아. 박범계하고 한동훈하고. 영장 실질 그 판사가, 실질 심사했던 판사가 소명이라는, 범죄사실 소명이라는 말을 안 썼다. 이 얘기하니까 한동훈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자체가 그 소명, 범죄사실 소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 그거는 이미 자기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건데, 알고도 모른 척 했다면 더 나쁜 사람이다 그랬거든. 모를 리가 없고. 나는 그래 보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이재명 대표는 12월 중에는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민주당이 분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점 뭐 이재명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의원들도 나오고 있고, 이 미국에 있는 이낙연 대표가 귀국해서 뭐 당을 재정비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도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자, 저는 민주당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분열이라고 보지 않고요. 불화 정도로 봅니다. 불화. 민주당이 지금 현재 이재명 체제는 계속 유지된다. 이재명 체제를 바꿀 수도 있죠. 이재명이 포토라인 서고 기소가 되면 나는 이재명 체제는 무너질 거라고 보고, 그럼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기를 이재명이 77.7%를 받고 이낙연보다 더 압도적인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당 생활 좀 해보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 같고 당원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도 이 권력이 한번 무너지면 뭐 진짜 이 쥔 모래처럼 물속에 모래 한 큼 움켜쥐어 가지고 빠져나가듯이 다 빠져나가고요. 지금 친명계 의원이 총 169명의 의원 중에 지금 보면 그 이낙연계가 한 20명 되고 친문계가 한 3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재명계가 한 6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중립적이거나, 그리고 어쨌든 그 박용진이 3% 받았잖아요. 박용진이 사실은 대의원 투표에서 더 받았거든요. 거의 30% 육박할 정도로 박용진 의원이 표를 받았는데, 그러면 한 30% 잡읍시다. 그러면 국회의원 숫자로 따져보면 여기 170명이라 보면 7, 3, 21, 한 50명 정도는 이미 그 당시에도 박용진을 지지했던 거예요. 169명 중에. 근데 이제는 이 뒤에 그동안 그러면 대세를 보고 사실은 친문계도 이재명을 지지했고 뭐 이렇게 지지했는 세력들이 좀 있는데, 중립에 있는 의원들도 대세를 따라 지지했고, 근데 이재명이 저렇게 이제 뭔가 문제가 있고 흔들린다고 바라보면 그 중립계 의원들 빠지는 건 시간 문제고, 그리고 친명계라는 60명도 언제부터 친명인데 그 사람들이 빠지는 건 금방이다. 그리고 친명계 중에도 지금 이재명이 독단 때문에 섭섭하다 그러고 서로 간에 또 사법 리스크 때문에 평상시에 갖고 있던 섭섭한 마음을 뭐 당직 배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자기 말이 조언했는데 조언 안 듣고 이런 것 때문에 섭섭했던 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뭔가 사과를 하거나 뭔가 입장을 표명할 때가 됐다고 얘기하는 의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단순히 친명계 뭐 정도가 아니라 이제 대선 캠프에서 직책을 맡았던 의원들이 대표적으로 뭐 김영진 의원도 그렇고 뭐 공개 비판은 자제하고 있는데 아예 이제 정치적 조언을 안 한다고 해요. 눈치를 보죠. 뭐 똑같아요. 지금 윤석열 까고 싶은데 정권 초창기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받아먹을 것도 좀 있고 나눠줄 자리도 많으니까. 대선 캠프에서 총무본부장, 사무총장을 맡았었죠. 김영진 의원이. 그리고 조홍천 의원은 공동상황실장 맡았었는데. 둘이가 사법연수원 동기대. 그렇죠. 조홍천 의원은 또 이재명 대표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죠. 근데 유감 표명해야 된다. 이 일로. 정진상 구속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고. 전재수 의원은 공동수석본부장을 지냈는데 그 주식 투자한 거 가지고 이건 좀 진짜 황당하더라. 와. 그죠? 그리고 이원우 의원, 뭐 강훈식 의원, 송갑석 의원 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와 갈라서는 듯한 제스처를 하고 있는데, 자, 단순히 이재명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분열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국민의힘에는 이게 좋은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총선에 이재명 리스크를 계속 질질 끌고 가야 하나씩 터트려줘야 선거에 유리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벌써 12월 소환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르게 해야지 우리가 그래도 한 120석이라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총선- 그대로 형태로 남아있는 게 유리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리하죠. 근데 왜 이렇게 벌써 막 서둘러서 구속을 하려고 하냐고. 아니 지금은 이제 선거 신경 안 쓰는 모든 걸 생각하기를 이쪽에서 생각할 때는 아 검찰에서는 지금 정권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전부 다 빨리 저 움직이가 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이미 지금 대장동 일당들이 구속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 구속 1년 돼가지고 이제 또 풀어줄 시기가 됐고 여기서 진술이 지금 이 사람들 진술 나왔을 때 이걸 일을 처리해야지.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질질 끌려고 해도 뭐 감췄다는 사건처럼 묵혔다 하려고 해도 상대가 지금 160구석을 이끌고 있는 야당 대표잖아. 이걸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일단은 시작됐기 때문에 정권에서 마음대로 컨트롤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나는 보는 거지. 이거는 그냥 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고 검찰이 또 조사를 들어갔고 그러면 지금 한동훈이든 뭐 윤석열 쪽에서 야 검찰 그거 정치적 계산을 해보니까 이재명은 지금부터 두드려 잡아가지고 바로 구속시키는 것보다 서서히 하는 게 맞아 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할 상황도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그 정도 판단할 머리도 안 된다. 지금 청와대 아니, 수준으로 지금 봤을 때는 검찰공화국인데 그게 안 돼? 판단이 안 된다고 보지. 아니, 검찰 계속 하나 두 개씩 병합하고 시간 놀리고 아니. 총선까지 시간 끄는 거는 아주 일도 아닐 텐데. 얘들이 봤을 때는 어쨌든 이재명 유인태 의원이 그런 얘기했대. 그 원로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하고 좀 만나서 대화를 해서 맡긴 정국을 좀 풀어라 그러니까 그때 그 원로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이재명 인간 자체가 싫다고. 아니 사람이란 게 있잖아요. 사람이란 게 자기 감정이 그렇게 딱 개입되면 죽어도 싫은 거예요. 나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내가 주변에서 막 조언하면서 그 시온하고 싸우지 말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 음주운전하고 나중에 그걸 음주 주차라 그러고 막 그 하니까 내가 열받아가지고 끝까지 싸우다가 사실은 그 친구가 제일 앞장서서 김연아를 우리 지역에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지역을 갈아치우는데 공을 세웠지.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나를 그렇게 씹어잡히고 돌아다녔고. 음주 주차도 운전 아니야? 본인은 그래 음주 주차라니까 내가 더 열이 받는 거지. 음주 운전 대리를 불러와가지고 마지막에 주차만 자기가 했다는데 그것도 운전이잖아. 그리고 처음에는 얘기하기를 일산 서부경찰서에서 와서 자기가 집에 올라갔는데 문을 두드려가 자기를 자고 있는 사람을 끄집어냈다고 민주당에서 아마 자기를 감시하다가 그 음주 주차하는 걸 보고 고발해가 했다고 나한테 얘기해서 야 진짜 시온 하나까지도 감시하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파트 주민이 그 사람이 차 몰고 와가지고 대리기사 보내고 지가 운전대를 잡아가지고 차를 이렇게 가는데 운전대 잡자마자 취기를 못 이겨가지고 창문 열고 막 오바이트를 막 하니까 아파트 주민이 보고 신고해가지고 그 차가 어디 대고 그 사람이 어디로 올라간지 보고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아직도 음주 주차했다 그래. 근데 이번에 김연 앞에 공천 받아가지고 선거 이겼어. 지금 그게 수준이야. 시의원이? 도의원이지. 도의원? 한 단계 승진했지. 그래서 내가 그럼 뭐 이재명 대표 음주운전은 욕할 거 없네. 그렇지.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 중에도 음주 재범도 많은데. 자 그러면 자 총선을 놓고 봤어. 총선만 놓고 보는 거예요. 선거의 유불리만 따지는 거야. 형님이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야. 총선을 컨트롤해야 돼. 그러면 상대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백전백승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상황으로 민주당이 있어야 최선입니까? 국민의힘한테는. 뭐 이재명 재판이 네. 이재명 검찰하고 공방 기소 그다음에 재판이 좀 오래 끌어서 내년 총선 후내년이죠 정확하게는 후내년 총선 직전까지 계속 끌면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특히 정청래나 뭐 김남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검찰공화국이다 유신독재다 이러면서 계속 실드 치고 싸움하고 거리에 나와가지고 막 서명 받고 이렇게 주는 게 우리가 총선 준비하는 데는 가장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총선 때까지 어쨌든 대장동 수사는 결론이 안 나야 돼. 그때까지는 결론이 안 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 어차피 1심이 나도 민주당에서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이재명을 손절하고 다음 정치인으로, 그게 뭐 난 굳이 이낙연이다 박용진이라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서 이거를 돌파하고 재정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재명 대법원 날 때까지, 그러면 이게 2년 가는 거야. 계속 실드 치면서 정권 투쟁하고 뭐 마치 민주화 운동하듯이 나서줄수록 국민들이 이 정권에도 지긋지긋하지만 쟤들한테도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런 공간을 파고드는 제3의 정치 세력이 난 나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또 비호감 선거가 되겠네? 비호감 선거가 되지. 그러면 민주당도 바보가 아닌데 이재명으로 위태위태한 상태로 당 지도부를 놔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안 놔둘 거지. 나도 그래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비대위원장이든 뭐 할 텐데 당대표를 새로 뽑을 수는 없을 테고. 당대표를 왜 새로 뽑으면 안 돼? 뽑으면 되지. 전당대회를 해버려? 전당대회 할 수도 있지. 아직 그러면 총선까지 1년 넘게 남았으니까. 지도부에 현재 거론되는 인물들 중에 누가 오는 게 국민의힘한테는 가장 유리합니까? 나는 일단은 현재 이재명, 뭐 정청래, 이재명이 빠진다고 생각해. 그래, 이재명, 정청래, 고민정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다음에 장경태까지, 이런 체제가 있어야 돼. 있어야 되지. 얘들이 있어야 돼. 이재명이 빠진다니까? 이재명이 빠져도 내가 봤을 때는 얘들이 계속 있어주는 게 우리한테는 선거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거고, 뭐 이재명이 제일 우두머리지만 나머지도 있어주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 빠지고 정말로 여기에 박용진, 뭐 조홍천, 뭐 그다음에 여기 김혜영, 그다음에 여기 이재명 오른팔이라는 저 있잖아, 의원 누구죠? 정성호 의원, 이런 사람도 좀 얘기하는 거 보면 합리적이더라고. 이재명 오른팔이라 하지만 좀 합리적이라고,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구성을 하고, 그래 뭐 정세균이라든가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좀 온건 합리했던 양심적인 사람들이 만약에 비대위를 구성하든지, 안 그러면 전당대회를 거쳐서 지도부를 구성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거대 야당을 했는데도, 국민이 해줬는데도 국회를 무시하고 저렇게 맨날 시행령 내려가지고 국회 안 거치고 지 맘대로 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하는 이런 정권, 여러분 만약에 다수당까지 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끔찍한 세상이 올 겁니다, 이러고 얘기하고 돌아다니면 우리한테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지. 백석도 못한다고 봐, 나는. 끔찍해요? 아니 지금 보수 언론에서 분위기를 보니까 이낙연, 정세균 두 명이 이제 포스트 이재명, 다음 이재명이 없는 공백 상태의 민주당을 이렇게 좀 재정비해야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몰아가고 있던데, 저는 그게 어떻게 읽히냐면 이낙연, 정세균 정도가 이제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에 그러면 이제 보수가 선거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판을 짜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그 보수 정권, 뭐 예를 들면 뭐 조중동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짠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옛날에 총선 결과 다 못 맞췄거든. 난 그래 봐. 나는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와서 방금 얘기한 그 정도 지도부가 탄생되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힘들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극렬 지지층도 그러거든. 이재명이 빠지는 순간 개딸이고 뭐고 민주당의 극렬 지지층들은 다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빠지는 만큼 중도에서 선거에 기권하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미워도 도저히 이재명 같은, 우리가 봤을 때는 범죄자로 보니까 저렇게 거짓말하고 뻔뻔한 사람이 다시 대통령 후보로 총선 승리를 발판으로 국민 여론을 몰아가지고 자기 죄 덮고, 남욱도 그렇잖아. 왜 첫 진수라고 바뀌었나 그러니까 그땐 선거도 있고 무서웠다고. 이재명 같은 사람이 아수라인데 됐다 그러면 겁나지 않겠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재명이 다시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면 그때는 이재명이 대권 후보가 돼가지고 자기 죄도 다 덮이고, 이런 것들을 보수층, 심지어 중도층까지도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수박이라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전면에 서는 순간
이준석 때문에 우리 당에 많이 들어왔던 젊은 세력들, 그다음 정치에 관심을 안 가졌던 중도층들이 들어왔듯이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 때문에 나는 수박이 빠지고 막 공격할수록 그게 도리어 우리 옛날에 태극기 부대 당 있잖아. 애국당, 대한애국당, 우리 공화당처럼 왼쪽으로 몰아버리고 중도로 나아가면 총선에서는 나는 압승을 할 거라고 봐요. 압승을. 총선이라는 거는 20% 30% 이길 필요 없거든. 1%만 이기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이렇게 몰아가는 것도 이 지도 체제로 국민의힘과 붙으면 국민의힘의 파워가 더 세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 지도부가 들어서면 민주당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이의제지. 당이 깨진다. 그렇지. 개딸들의 엄청난 반대로 인해서 당이 분열되거나 쪼개지거나 선거를 못 치를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기가 만약에 당이 쪼개지잖아? 그럼 더더욱더 국민의힘도 당이 쪼개질 확률이 난 높다고 봐요.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그냥. 왜냐하면 전부 다 보수 측에서 사실은 이 당을 쪼개고 이런 거 안 해봤잖아. 그걸 한번 바른정당 해가지고 처절한 실패를 맛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 근데 좌파들은 당 쪼개고 만들고 하는 걸 많이 해본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상했잖아요. 이게 윤석열을 데리고 선거를 못 치르려는 세력이 신당 창당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런데 가령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자중질환해서 완전히 분열 상태가 됐어. 공황 상태야 민주당이.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수도권에서 승산이 생기는 거 아니야. 수도권 그래도 생산이 없다고. 없어요? 없어. 그래도 없어? 이 애들이 내가 얘기했잖아. 얘들이 찔려 나가도 윤석열 그럼 더더욱더 중도층들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에 대한 동기가 더 커지는 거지. 그래서 민주당으로 이 정도면 이게 우리가 알던 민주당이 아닌 거야 이거는. 이 내 주변 사람들이 이 정도면 지지할 사람들이 많아. 아니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 당대표 선거에서 이재명이 됐을 때 이낙연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후보들을 찍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사람들 그 친명계라는 애들 있잖아. 얘들이 쫓아나가고 지금 60명 돼 있지만 169명 중에 내가 봤을 때 나가본 데를 맥시멈 뭐 한 3, 40석 나갔다 쳐자. 나가고 지 당 만들고 옛날에 열린 시민당인가 뭐처럼 만들고 그다음 여기 한 120석 정당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또 국민의힘에서 현재 수도권에 위태한 사람들 가만 놔두겠나? 같이 손잡자고 얘기를 하겠지. 왜냐면 우리가 극렬층들, 좌파들 다 몰아냈으니까 합리적인 당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고 추파를 던지고 이 당이 현재 이길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여론조사 돌리니까 여기 다 중도층들이 쏠리고. 아니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민주당하고 손을 잡아요? 아니지. 국민의힘에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국민의힘 깃발로는 선거에 못 이길 사람들이 이 정도 당이면 같이 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거지. 아니 그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후보를 낸 지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 민주당의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개딸들의 힘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도 있다니까? 안 돼. 안 돼. 가능할 것 같은데? 이낙연 엄청 싫어해요, 개딸들이. 이게 숫자 많을 같이 내가 얘기할게요. 강용석이가 경기도지사 나갔을 때 6시간 만에 13억 모으고 이 24시간 만에 18억 모으고 총 20억을 가뿐하게 모았는데 그때 강용석이 얘기한 게 뭐냐면 내가 5에서 10%는 받는 후보인데 나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해야지 국민의힘이 이기지. 누구도 국민의힘 후보로는 내 빼놓고는 못 이긴다. 그 강용석 말이 맞았던 거 아니야. 자기 빼놓고 단일화 안 하니까 졌으니까. 그렇지만 강용석이 몇 프로 받았나? 0.9% 받았어. 본선에 가면 1%도 어쨌든 못 받았어. 민주당을 찍는다, 개딸도. 개딸은 내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못 찍고 기권하겠지. 아니면 민주당을 찍든지. 난 그래 봐요. 개딸 그러면 얼만데? 우리나라 국민 전체로 따져봤을 때 얼만데? 어쨌든 그러면 민주당도 분열하고 국민의힘도 분열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다음 총선은 현재 두 당 체제로는 안 할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그 사법 리스크. 둘 다 최악의,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비호감도 대선 후보였거든. 그 이후로 국론이, 난 어떻게 봤냐면 이기는 쪽에서 정말로 정권 하나 갖고 있는 거 빼놓고 다 내주고 내각도 강요 반은 너가 임명해라 그러고 정말로 만약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 그러면 국민의힘한테 정말 반 내주면서 하고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다면 민주당한테 뭐 부결당하든지 저기서 국회에서 노하는 건 다 그냥 쳐맞으면서도 머리 숙이면서 대통령이 나갔다면 이게 어느 정도 화합이 될 건데 둘 다 보니까
개인적인 인품, 그 다음에 정치에 대한 실력, 뭐 이런 것들이 없는 의회주의자들이 아니잖아, 둘 다. 의회 경험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분열과 대립 속으로 빠질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 그대로 됐고. 그러니까 현재 두 사람이 있는 하에서는 양쪽에서 봤을 때 둘 다 선거를 못 치르겠다 생각하는 거야, 지금. 불안함이 있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지난 대선이 민주당은 이낙연, 국민의힘은 유승민 이렇게 나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 그랬다면 만약에 선거가 끝났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정도로 혐오가 국민이 팽배하진 갈라지진 않았지. 지금은 이긴 놈, 진 놈은 있는데 누가 돼도 뭐 지지율 한 7, 80%에서 출발할 수 있었을 거야. 보면 결국 패자는 국민이었다. 지금 보면 이긴 놈은 둘 다고. 왜? 이재명과 윤석열은 대통령 먹어가지고 지금 대통령 하면서 자기 맘대로 하잖아. 폼 잡고 막 이렇게 하고. 이재명도 이럴 게 별로 없어. 이렇게 성남시장 하다가 경기도지사 한번 하고 대권 후보 마치고 난 뒤에 169석 정당을 먹었잖아. 그리고 사실은 주변에서 조홍천이든 주변 사람들이 이번에는 출마하지 말고 좀 대선 마치고 난 뒤에 저 보궐선거도 나가지 말고 그 다음에 당대표 선거도 나가지 말고 좀 자중했다가 좀 쉬었다가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다음 대선을 준비하자고 했는데 나는 그건 동의하지 않아. 이재명이 왜 인천에도 출마하고 이번에 당대표 선거도 나왔는지 보면 난 이미 예상했던 게 사법 리스크 때문이죠. 그렇지. 이재명 입장에서는 당이고 나발이고 다음 대선이고 없어. 여기서 지가 살아야지. 그때 심정은 비슷해.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하면서 마지막 대법원 판결 받기 전에 막 그 이재명답지 않게 아주 비굴한 모습으로 나는 선거 이거 재판 결과가 내가 유죄가 나면 거의 파산한다고. 선거했던 그 비용 30억 뱉어내고 나는 완전히 파산한다고 이러면서 완전히 그때 애가 비굴하게 나왔던 그 모습과 똑같은 거야. 지금 얘는 눈에 딴 거 들어오는 게 없어. 나라가 망개지든 당이 망개지든 오로지 자기가 여기서 빠져나가는 데는 국회 배지도 있어야 되고 당대표도 있는 게 나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방어해주지. 이게 아니었으면 방어해줘 누가? 방어 안 해주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가령 우리가 계속해서 양극단의 지지층만으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이 양극단의 힘으로 탄생한 후보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당내 선거는 양극단이 필요해. 확실한 내 편. 그러니까 홍준표도 어쨌든 2등이라 됐던 건 뭐냐면 홍준표가 대통령 후보를 자유한국당 때 하면서 홍준표 작년 빠들이 있어. 그러니까 당내에서 그 정도로 한 거야. 그러니까 민심과 당심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아니야. 다른 거지. 그러니까 각 당에서 내세우는 후보, 국회의원 후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장 후보, 심지어 여기 시도의원 후보마저도 내가 지난번에 당협 연장할 때 시의원 후보 한 명 내세웠는데 내 친구가 그러더라. 대만아 도저히 내가 너를 생각해서라도 찍어주고 싶었는데 그 전과 3범 그 후보는 못 찍는다고. 근데 그 전과 3범을 내가 공천했냐? 내가 공천했지. 근데 우리가 공천심사위원회라고 열어가지고 10명이서 운영위원들이 투표를 했거든. 앞에서 자기 몇 번 발표하고 질문하고 이래가지고 10명이 투표를 했어. 그거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정당의 이 수준과 그 다음에 국민의 눈높이가 안 맞는 거지, 이게. 근데 왜 공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못 잘랐어요? 뭘 잘라? 그때 당시에 시의원 내가 징계하려고 그랬지. 징계 딴 거 없었어요. 내가 뭐 선출직인데 어떻게 그 시의원을 뗄 거야 말할 거야.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잘못했으니까. 아니 시의원 후보로 낼 때 공천을 하냐 마냐 결정할 수 있었던 자리 아니었어요? 아니 이미 돼 있었어? 이미 봐라. 그 사람이 완전히 그 내 전임 김영선 위원장 할 때 그 옆에 붙어가지고 나를 그렇게 갈궜는데 그걸 용서하고 내가 다 품어서 그냥 김영선이 날 또 부르더라고. 불러가지고 누구 자기 창원에 그때 도지사 나간다고 있는데 나를 불러가지고 찍어줘. 시의원 누구 주고 누구 도의원 주고 뭐. 야, 그래서 내가 이래 듣고 있다가 나 그랬지. 뭐야 누님. 권력에 무릎 꿇었구만. 누님, 내가 그래도 제가 위원장 되는데 절반은 제가 공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올라와가지고 공천심사위원회란 걸 구성하면서 그 공천심사위원장이 누가 될지도 몰랐는데
그 우리 부위원장이 시민운동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분하고 추천을 받았더니만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공천심사위원장이 됐고 이분이 부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운영위원들 기존에 있던 김영선이 뽑아놓은 운영위원들이 투표를 하도록 했지.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정권 3범도 되고 이 사람도 됐던 게 뭐냐면 기존의 시의원들 당시에 김영선 밑에서 있던 삼선 뭐 재선했던 시의원들이 또 이 운영위원들한테 민심을 너무 잃은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 정권 3범이 나은 거야. 나는 찍지 더 않았지만. 못난 놈이 있었구나 상대 그렇지. 후보가. 그러니까 이게 참 비극인 거야 이게. 비극이네 진짜. 정치 이 대한민국 정치 현실 비극인 거야. 한번 이렇게 뭐 이미 지났지만 재미삼아 지난 대선이 민주당 후보가 이낙연이고 국민의힘 후보가 윤석열이었다. 이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보다는 역사가 좀 더 당락은 앞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당락은 그건 예측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이고 국민의힘 후보가 유승민이다. 그럼 난 유승민이 이겼다 봐요. 유승민이. 그러면 이게 베스트 카드였네? 그렇지. 우리 당에서 봤을 때는 유승민이 대권 후보 되는 게 유승민으로 나는 그랬잖아. 홍준표, 유승민이 단일화해서 한 명이 대권 후보가 되고 한 명이 당대표가 돼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게 정권을 인수하고 국정을 이끌어가는 게 우리 당이 국민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다. 정치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했지. 형님은 홍준표, 유승민 하면 유승민이잖아. 홍준표, 유승민 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투표를 하라면 유승민을 투표했겠지. 유승민 대통령이었다 그랬으면 현재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좀 낫지 않았겠어요? 뭘 나왔냐 그러면 어쨌든 여야가 서로 간에 협치가 좀 됐겠지? 안 빠졌나? 뭐가 빠진 느낌. 그래서 뭐 어쨌든 여야가 서로 대화도 좀 하고 민주당도 지금 협조가 훨씬 잘 됐을 것 같아. 윤석열 조롱하듯이 저렇게는 못했을 거고 그렇지. 뭐 유승민 입장에서도 민주당은 소통되는 사람들 좀 많았을 거고 유승민이 근데 국민의힘에서 엄청 욕먹었을 것 같아. 아니야 우리 당은 또 있잖아 되는 놈 앞에 다 줄 그래요? 서. 이 당은 민주당보다 더해. 하여튼 줄 서는 데는 뭐 되는 놈 앞에 줄 서는 데는 빨라 다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재명으로 시작해도 국민의힘을 욕하는 조대현 평론가였습니다. 국민의힘을 욕했나? 오늘 실컷 이재명 욕한 것 같은데 봐라 우리 당에 대해서 10개를 민주당을 비판하고 하나를 국민의힘 잘못했다 그래도 내부 총질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한쪽만 하라니까. 그러면 내가 유튜브만 해야지. 내가 유튜버는 아니잖아. 아니 나는 정치인이니까. 이번 주제에서는 이재명만 까고 그런데 국민의힘도 잘못했어. 이걸 하지 말란 얘기지. 아니 정치란 게 어떻게 하나만 연결돼 있어. 내가 그냥 이걸로 밥 벌어 먹고 사는 그 알았어. 뭐 이렇게 또 유튜버,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 유튜버라 그러면 그렇게 했겠지만 정치란 게 다 이게 서로 맞장구를 쳐야지 소리가 나는 거고 지금 또 민심이 사실은 80% 국민의 80%가 국민의힘을 욕하는데 자, 어떻게 그걸 칭찬을 해요? 다음 주제 합니다. 다음 주제 하세요.